안녕하십니까. 커넬 학원 수학과 강형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말고사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5분, 10분 정도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신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1학년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문제는 항상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부교재에서 나온다. 그런데 EBS라고 써놨어요. 네, EBS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부교재 같은 경우, 기출문제 항상 시험에 나왔던 거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집이에요. 근데 기출의 미래, 자이스톨리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기출의 미래가 나가고 있고 수투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톨리로 나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1학년 때랑은 달라요, 느낌이. 1학년 때는 부교재에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충분했는데 요번에는 기출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제외하고서는 그렇게까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EBS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특히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까지 같이 보면서 부교재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교재만 다 완벽하게 해석한 것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EBS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간 테스트를 본다던가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1학년 때 다 해봤잖아요. 그쵸? 1학년 때 다 해봤지만 그래도 아직도 안 잡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공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바로 공부해서 뭐 잠깐 쉰다, 조금 논다 이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좀 있으면 고3이죠. 쉬는 날 같은 건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심화 문제, 킬러 문제 풀고 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푸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부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평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범위죠. 전범위로 나온다라는 건데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는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으니까 기말고사에서는 살짝 쉽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왔던 게 고난도 문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다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지수로그 함수 간단하게 보면은 지수로그에서는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여전히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직선과 지수로그 함수, 평행하다, 평행 이동을 했다, 기울기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 완벽하게 학습이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의 활용, 이게 갑자기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이긴 했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말고사에선 분명히 삼각형 활용,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와 교점 개수 찾는 문제 핵심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수열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고 곧바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고 공부시키고 있고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잡고 가셔도 수열에서 등차랑 등비 가지고는 고생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푸는 방법 그냥 써봐라, 써보면 된다라고 자꾸 연습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수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 이과생들 얘기를 하면은 똑같아요.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 파트에서 미분이 그때는 극대 극소까지 나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방정식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극한 연속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곱함수의 연속, 이것도 핵심적인 스킬 수업으로 가르쳐 줬고 내신 대비해서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극대극소가 중간고사에서 나왔고 방정식이 기말고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킬러 부분 파트가 어디서 나올 거냐, 당연히 미분에서 나오겠죠. 근데 방정식이 섞인 상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적분은요, 적분은 유일하게 계산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이거 계산력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패턴 가르쳐 드렸습니다. 패턴 가지고 푸는 방법 또 내신 때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 거리 그래프 강조하는 부분이죠. 수능 때도 출제가 됐던 만큼 15번으로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죠. 출제가 됐었던 만큼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수투 넘어가면서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도 더 연습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연습하기가 힘들다 싶으면은 찾아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택고 같은 경우 작년 시험이랑은 조금 출제 유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 부교재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달 준비 잘 하고 웃으면서 1학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